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 손혜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식당의 사장님이 아니라 사모님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 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착하고 우직하고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남편이란 작자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지 속내는 아무것도 몰랐더군요. 그 우직하고 착해 보이는 겉모습과 말투에 홀딱 속아 넘어간 것이죠. 전 남편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아직도 울컥울컥 하는 거 보면 그 배신감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제 인생을 기만했던 그 인간들에게 뭘 돌려주었는지 그 치열했던 복수극을 낱낱이 말해보려 합니다. 제 전남편 강민용은 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귀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만났어요. 그러다가 강민용이 군대에 갔고 그 후로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냥 과거의 첫사랑이었던 걸로 추억했는데 그러다 돌아온 고향에서 우연히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되니 마치 운명 같은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긴 했지만 가진 것은 없는 빈털터리 청년이었습니다. 집도 가난했고 2년제 대학을 졸업 후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일을 했었어요. 가만 보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운도 안 따르고 기회도 잘 없어 보였죠. 어쩌면 그런 그에게 저라는 사람은 기회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지역 유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꽤 큰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요식업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케이스고요. 강민용은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었기에 보통의 딸 가진 부모라면 강민용 같은 남자를 사윗감으로 반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강민용이 꼭 자기 젊은 시절 같다고 마음이 간다고 하셨죠.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짠하고 아버지의 옛날 모습도 떠오른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아버지는 강민용을 선뜻 사위로 받아들이고 인생 역전의 기회도 주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 소유의 건물 중에서도 가장 몫이 좋기로 소문난 사거리 코너 자리에 큰 규모의 대형 장어집을 차려주셨거든요.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 심지어 초반 마케팅 비용까지 전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왔죠. 내 가게가 아니라 자네 가게라고 생각하고 운영해보게.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혜진이랑 행복하게만 살면 돼. 아버지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남편은 초라한 청년에서 대박 맛집을 운영하는 강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하우가 집약된 곳이었기에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최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효도하고 싶다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시댁으로도 보냈습니다. 그 덕에 시댁 식구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죠. 가난하고 초라하고 늘 돈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결혼 후 시댁 형편도 핀 거였죠.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었으니까요. 특히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다 제 친정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며느라, 너는 진짜 복받은 줄 알아라. 우리 민용이 같은 남편이 없다. 착하지, 성실하지, 지 마누라라면 끔찍하지. 나도 우리 민용이 같은 남편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어머님의 그런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기분 좋으셔서 하는 말이니 그냥 좋게 좋게 들어드렸습니다. 신혼 8개월 만에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이라서 너무 좋았는데 남편은 성별이 나왔을 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딸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딸바보 하고 싶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아들이든 딸이든 중요하느냐며 몹시 기뻐하고 아들도 예뻐 죽더군요. 게다가 산후조리원에도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폈습니다. 남편의 우직하고 듬직하면서도 나만 바라봐주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3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는 가게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카운터라도 보거나 서빙이라도 돕겠다고요. 보통은 부부가 같이 식당 일을 돕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며 말리는 겁니다. 에이, 무슨. 우리 가게 직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하러 당신까지 고생을 해? 나는 당신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가게가 겉으로는 마냥 장사 잘 되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험한 줄 알아? 저녁 장사까지 하다 보니 술 취한 손님들도 많고 또 주요 손님들도 아저씨들이 많잖아. 그것뿐인가? 직원들도 존거치로? 당신처럼 곱게 자란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 나도 그런 거 잘해. 아빠 예전에 장어집 하실 때도 내가 종종 가서 일손 거들고 했는데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삼아 일도 했고. 그거는 젊었을 때고 뭐하러 사서 고생이냐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랑 민호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거야. 고생은 나만 하면 돼. 당신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그저 민우 잘 키우고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입고 친구들 만나 브런치나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알았지? 아, 그게 뭐야. 부부니까 같이 일해야지. 아이 참, 당신은 편안하게 취미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는 그게 좋아.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알았다며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게 너무 싫다고 고생은 자기만 해도 된다고 박박 우기는데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 말인가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며 감동까지 했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우리 남편은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가게 근처에도 못 오게 한다며 팔불출처럼 자랑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자랑이었지만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은 결코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게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이도 5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가게 확장을 핑계로 밤낮 없이 바빴습니다. 이번에 2호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거래처 미팅도 많고 직원들 교육도 새로 시켜야 해서 당분간은 집에 늦게 들어올 거야.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건 예사였고 새벽 시장을 간다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집에 들어와서도 항상 피곤하다며 잠만 잤고 대화조차 나누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처자식을 위해 그리고 장인어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울 뿐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남편 놈의 철저한 연극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정말 우연히 그리고 소름 끼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나랑 민지랑 엄청 닮았대. 민지? 민지는 같은 반 친구야? 응. 너랑 닮았다고? 얼굴이? 응. 그렇구나. 그때는 아들의 말을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닮은 여자아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치원 공개 수업이 있어서 유치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다른 애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문득 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민지랑 민우가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러게요. 누가 보면 남매인 줄 알겠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날 민지라는 애를 처음 봤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진짜 저희 아들하고 엄청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저희 남편하고 붕어빵입니다. 저희 남편이 눈썹이 엄청 짙고 중간이 약간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어린아이인데도 눈썹이 엄청 짙고 숱도 많고 약간 일자 눈썹처럼 미간에도 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지라는 애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게다가 민우가 얼굴이 세로로 좀 짧고 입술이 둥글둥글 오리 입술 같은 편인데 민지도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엄마들 말 맞다나 모르고 보면 그냥 남매나 이란성 쌍둥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민지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둘러봤는데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개 수업에 안 오면 아이가 많이 섭섭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수업을 다 보고 집으로 가려고 차에 올라탔는데 그 대화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 연애 시절 남편과의 대화가요. 저희 부부가 연애 시절 미래를 약속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혜진아, 나중에 우리 딸 나오면 민지라고 짓자. 어때? 왜? 첫사랑 이름인가 보지? 뭔 소리야. 내 첫사랑은 너지. 치, 웃겨. 근데 왜 민지야? 나는 옛날부터 민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이쁜 거야. 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다 예쁜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하여튼 나는 그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딸 낳아줘. 그게 내 맘대로 돼? 그리고 나는 아들이 좋거든? 그러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나오면 되겠네. 누구 고생시키려고. 내가 다 키울게. 나만 줘. 아들은 민우라고 짓고 딸은 민지라고 짓자. 어때? 치, 김칫국부터 마시긴. 그러면서 둘이서 깔깔거렸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리에 번쩍 나는 겁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하고 거의 남매 마냥 닮은 여자아이. 그런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민지라니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강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그냥 픽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도 그 민지라는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 저녁 평소엔 늦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퇴근한 거야? 아니야, 가봐야 돼. 가게 알바생 한 명이 갑자기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마감까지 있어야 돼. 근데 집엔 왜 왔어? 나 2호점 관련해서 급하게 자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태블릿 PC 좀 가지러 왔어. 아, 그래?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서는 식탁 위에 태블릿을 올려두었습니다. 아, 땀을 너무 흘려서 냄새나는 것 같네. 나 일단 샤워 좀 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남편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업무용 태블릿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이었지만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그걸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태블릿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떴죠. 내 생일? 0925. 아니더군요. 그럼 결혼기념일? 1104.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우 생일인가? 0505.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도대체 뭘로 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유치원에 붙어있던 생일 축하 안내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민지라는 아이의 생일이 이번 달이었는지 유치원 한켠에 이달의 생일 친구라고 붙어 있었거든요. 강민지 10월 12일. 그게 갑자기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그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띠링 하고 잠금이 풀리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 아이의 생일을 쳤는데 왜 남편의 태블릿이 열리지? 그때부터 제 심장은 거의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너무 닮은 외모, 게다가 남편이 딸을 낳으면 꼭 짓고 싶다고 했던 이름.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아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놨다뇨. 이건 분명 뭔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생각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태블릿의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함을 했죠. 왜냐면 사진첩에는 낮에 유치원에서 본 그 아이 민지의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심지어 성장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걸음마를 떼는 순간, 촛불을 끄는 생일 파티까지. 그 모든 순간 옆에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남편 강민용이 있었고요. 내가 꿈을 꾸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 가게에서 서빙 알바를 한다던 직원 채연이가 있었습니다. 오픈 때부터 있던 직원이라 저도 잘 알죠. 채연이는 그 민지라는 아이를 안고 남편과 다정하게 셀카도 찍었더군요. 이게 다 뭐야? 그럼 정말 민지가 내 남편애? 그리고 애엄마가 채연이 이 여자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에 손이 사시나무 마냥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돈으로 가게를 차려주니 그 가게의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이의 나이가 저희 아들과 동갑인 걸 보니 결혼하고 가게를 받자마자 이 여자랑 눈이 맞아 저를 기만해 왔다는 것 같더라고요. 기막힌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티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뻥쳤지만 남편은 곧장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은 당연하게도 저희 집이 아닌 가게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였습니다. 거기가 바로 남편의 세컨하우스였겠죠. 남편은 익숙하게 그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룰루랄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밖에서도 계단이 보여서 계단 올라가는 남편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2층 오른쪽 집이구나. 그걸 지켜본 저는 금방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야 누가 왔나봐 좀 나가봐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저승사자 만난 양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의 뒤에는 채연이가 있고 거실에는 민지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단란한 새 식구의 저녁 풍경처럼 보이게 자연스럽고 평온해 보이더군요. 그 기막힌 광경에 저는 눈이 뒤집혔지만요. 저를 본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어버버했고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강민효, 네가 사람이야? 제가 찢어질 듯 소리치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혜진아, 여긴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라며 횡설수설했고 상간녀 채연이도 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채연이는 담담해 보였고 올게 왔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이보세요, 채연이 씨. 아니, 씨는 무슨... 야, 너 미쳤니? 할 짓 없어서 유부남 사장하고 노란하고 살림까지 차려? 다 아셨네요. 뭐라고? 저기, 일단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하고... 남편은 쩔쩔맸지만 채연이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흘겨보더라고요. 아, 얘기해 그냥. 뭘 얘기해? 오빠가 말 못하면 내가 할게. 네, 사모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민지 생일이라 오빠가 온 거예요. 오빠가 완전 딸바보거든요. 채연이는 일부러 저를 더 긁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등신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미친 것들의 태도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겁니다. 저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케이크를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에 뭉개졌고 민지라는 아이는 엉엉 울었죠.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빽빽거리는 상간녀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차려준 가게에서 직원년이랑 딴 살림을 차려. 야 강민효,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도 밥 주는 주인은 안 물어. 그 말에 남편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뭐라고? 짐승? 주인? 야, 내가 무슨 개새끼냐? 아니, 개새끼도 이런 짓은 안 하지. 너는 쓰레기 새끼야. 뭐라고? 그 와중에 채연이도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더 사랑해요.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 그쪽보다 제가 훨씬 더 좋대요. 오빠가 당신이랑 있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주시죠. 야, 너 왜 그래?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뭐 못할 말했어? 이혼하고 싶다며. 같이 살기 싫다며. 아우, 정말. 그러고 있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옆에서 애는 울고 있지. 저것들은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거리고 있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현타가 제대로 오는 겁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기도 안 찬다 정말. 그래,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아주 멋진 바퀴벌레 한 쌍이야. 그렇게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셔. 제가 그렇게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혜진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오빠! 정리할게. 다 정리할게. 남편의 말에 채연이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그럼 채연이한테 똑바로 말해.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고. 애도 혼자서 키우라고. 남편은 제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채연이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나 노려보고 있고요. 채연이, 미안하지만 나는 원래 가정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는 일 없을 거야. 마음에도 없는 저 말을 억지로 하는데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싶었죠. 오빠, 그냥 이혼해. 하고 나랑 민지랑 셋이서 살아. 응? 채연이의 말에 남편은 또 울고 또 채연이도 울면서 매달리는데 둘이서 무슨 드라마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 꼬라지를 지켜보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잘들 논다. 그러고들 사세요.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확 뿌리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빌라 건물 밖으로 달려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끄끄거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심정이었죠. 저는 끄끄 눈물 콧물 흘리며 겨우겨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얼굴을 묻고 엄청 울었어요. 내 가정은 끝이 났구나. 나는 저 남자한테 여태껏 속았구나. 우리 민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복잡한 심정이 휘몰아쳐서 정말 한참이나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가량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쏟으며 꺼이꺼이 울었더니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도 녹음이 되고 있었죠. 채연이 집 쳐들어가기 전에 녹음 시작 버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 집에 쳐들어가고 채연이가 이혼해달라고 난리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또 감정이 격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보단 훨씬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심호흡을 하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곧장 친정으로 갔죠. 제가 두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오니 엄마 아빠도 놀라셨습니다. 부모님을 보자 또 눈물이 터졌어요. 의연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바탕 울고 그간의 모든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분기탱천했습니다. 별 볼 일도 없는 남편놈 저 하나 좋다고 하고 우직해 보이니 가게까지 해줬는데
바로 그 가게에서 무려 5년 넘게 바람을 피웠던 거니까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가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로 갔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랑 저도 따라갔죠. 그렇게 가게로 갔고 남편은 잔뜩 쫄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장인어른 오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고 그 여자랑은 정리를... 하면서 바로 비굴하게 채연이랑 정리하겠다는 소리부터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이 바로 남편 놈 뺨을 있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뺨이 아니라 거의 주먹에 맞은 듯한 소리가 났고 남편이 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거기 있던 손님들 다 봤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돈으로 내 가게에서 딴 살림을 차려? 내가 널 아들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보란듯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딸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 아버지는 쓰러진 남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서슬퍼런 모습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애까지 낳고 산 주제에 정리? 정리가 그렇게 쉬워?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네. 남편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비굴하게 빌었지만 아버지는 손가락질까지 하며 냉혹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있던 손님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아주 난리였죠. 그렇게 그 여자가 좋다면은 소원대로 해줘야지. 내 딸이랑 당장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아. 어디 그 대단한 사랑이 밥 먹여주나 보자. 이 가게에서 당장 꺼져. 아버님, 그러면 내가 너 같은 놈을 여기 붙어있게 한 줄 알아? 그러자 남편도 눈빛이 달라져서 맹렬히 따지는 겁니다. 이만큼 가게 키운 건 저예요. 뭐 이 자식아? 애초에 이 가게를 해준 게 누군데? 어쨌든 이렇게 키운 건 저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혈압이 올라서 따졌죠. 야, 웃기지 마. 우리 아빠가 노하우 다 알려주고 잘 될 수 있게 다 도와줬는데.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저도 이 가게는 포기 못합니다. 이 가게 제 노력으로 키운 거예요. 기여도가 있다고요. 재산분할 소송 걸면 제가 반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데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저희 아빠 가게인데 지가 뭔데요. 남편은 법적으로 따져보자느니 개소리를 했고 저희 아빠도 기가 막혀 뒷목 잡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는 법적인 분쟁을 시작할 뻔했는데 남편이 완전 헛짓거리 한 거죠. 애초에 사업자 등록증만 남편 이름이지 실소유주는 아빠였거든요. 임대차와 권리금 계약서의 초기 투자금 내역까지 전부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막힌 건 남편이 의도적으로 가게 매출을 누락시키고 현금을 빼돌려서 그 여자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횡령, 배임까지도 엮을 수 있는 문제였죠. 그제야 남편 놈은 바닥을 기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씨알도 안 먹힐 짓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버지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한테만 당했겠나요? 저한테도 당했죠.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물론 채연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도 집 재산 분할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도 고소비용으로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채연이가 살던 그 집 전세금까지도 빼서 횡령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이 타고 다니던 고가의 세단도 뺏기고 카드는 정지되었죠. 남편은 하루아침에 강 사장님에서 빈털터리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가게에 자기 목도 있다고 떵떵거리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참한 몰골만이 남았죠.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난 빈털터리가 되면서 시댁도 뒤집어졌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한 번만 봐줘라 어쩌나 하는데 듣기도 싫어서 차단해버렸네요. 나중에 동네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놈 등짝을 미친 듯이 때리고 채연이 찾아가서 머리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 이제 돈줄 끊겼다 그거죠. 게다가 집도 없고 돈도 없어졌으니 오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결국 전 남편과 채연이는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좁아 터진 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백수가 된 남편, 그리고 상간녀와 그 딸까지 복닥거리며 살다 보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싸우고 부수고 아주 난리도 아니래요. 게다가 남편 놈도 저랑 이혼한 걸 절절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참 웃기죠. 저한테 미안하고 아쉬운 게 아니라 제 돈과 아버지의 도움이 아쉬운 걸 테니까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그 가게를 제 명의로 완전히 돌려주시며 제가 앞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재오픈을 했죠. 가게는 예전보다 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고 저도 바쁘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제일 걱정됐는데 아빠의 부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당당해진 제 모습을 보며 구김살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돈만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더러운 사랑의 말로가 어떤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그 인간들은 뼈저리게 그리고 처절하게 느끼고 있겠죠. 아직도 그때의 그 배신감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기도 하지만 든든한 부모님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도 있으니 씩씩하게 잘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